이번 주는 배깅이랑 랜덤 포레스트에 대해서 발제를 할 건데, 저는 우선 첫 번째 시간에 배깅이랑 랜덤 포레스트의 좀, 개요라던가 좀 이론적인 바탕이라던가 좀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는 역할을 맡았고요.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배깅이라는 것은 부트스트랩 어그리게이션의 약자로 이렇게 단어가 만들어졌는데 부트스트랩 통해서 여러 개의 트레인 데이터셋을 만들고 그럼 그 각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모델을 돌리면 그 모델들의 예측값의 평균을 최종값으로 사용한 앙상블 방법론이에요. 근데 이 방법이 왜 고안이 됐냐면 분산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서 이제 이게 사용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배깅에서 하나하나 짚어봐야 될 점이 부트스트랩을 이용을 했다는 거, 그리고 앙상블 방법론이라는 거, 그리고 분산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는 건데 이 세 개를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할게요. 부트스트랩이 뭐냐면 오리지널 데이터셋이 이렇게 있으면 비개의 데이터셋을 복원 추출해서 샘플링을 한 거예요. 이때 핵심은 복원 추출이라는 것 같고 이렇게 계속 무한정 계속 내가 원하는 만큼 오리지널 데이터셋에서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부트스트랩이 통계에서 쓰이는 바랑 머신러닝에서 쓰이는 바랑 용어 좀 내포하는 바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결국은 비슷한 원리겠지만 통계에서는 이제 전체 N개의 데이터가 있으면 거기서 이제 M개를 중복해서 뽑은 후 그거의 평균을 구하는 절차를 반복을 해요. 그러면 그 해당 평균 값들이 나오니까 그 친구들의 분포를 구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뭐 특정 통계량, 즉 확률 변수의 분포를 추정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모집단의 분포를 알지 못하는 랜덤 샘플이 이렇게 있는데 이 친구들의 이제 10번째 오더 스태틱 Y의 분포를 구하고자 해요. 근데 여기서 그런 문제는 모집단의 분포도 알지 못하고 통계량도 뭐 평균 분산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순서 통계량이니까 좀 복잡한 것이 문제인 건데요. 부트스트랩은 이거를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 이렇게 관측된 이 랜덤 샘플들로부터 100개의 관찰치를 갖는 랜덤 샘플을 복원 추출로 비계를 생성을 하고 이렇게 생성된 랜덤 샘플들로부터 뽑은 이제 부트스트랩 샘플이 생성이 될 거 아니에요. 그 비계에 대해 각각의 이제 10번째 오더 스태틱의 값을 구해요. 그럼 이렇게 각자 이제 이 리샘플링을 통해서 부트스트랩 이 샘플들이 비계가 나오고 여기에서 y가 1부터 b까지 새로 생기겠죠. 그럼 이 y 1부터 b까지의 히스토그램을 그리고 그럼 이 히스토그램이 나타내는 분포가 y의 분포를 부트스트랩을 이용해 추정한 것입니다. 실제 y가 제너레이트 되는 과정은 이 모르는 이 모집단에서 우리가 이미 관찰된 랜덤 샘플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원하는 통계량을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모집단을 모르니까 이 과정을 좀 모방을 해가지고 y를 구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모집단을 모르니까 사용하는 게 empirical distribution이라는 건데 empirical distribution은 n개의 데이터 x1부터 xn 여기 오타가 있어서 지웠고요. x1부터 xn이 있을 때 각 데이터 포인트에서 n분의 1씩 덴시티를 갖는 분포예요. 이 분포고 이게 누적 분포 함수 형태로 나타내는데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계단식으로 나타나 있는 스텝 펑션이고요. 이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왜 중요하냐면 n이라고 하는 이 샘플 사이즈가 커질수록 우리가 모르고 있는 그 unknown population distribution인 f에 이제 거의 수렴을 한대요. 다만 IID 가정하에 뽑힌 샘플이어야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원리를 사용해서 부트스트랩을 통계에서 이렇게 사용한다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러한 부트스트랩을 머신러닝에서는 어떻게 사용하냐면 아까 핵심이 복원 추출로 비계 데이터를 계속 뽑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랜덤한 샘플링을 통해서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늘리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늘릴 수 있으니까 원래 트레이닝 데이터셋이 너무 작은 것보다
개수가 좀 있는 게 모델의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되겠죠. 근데 이게 원리는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분포를 좀 좋은 쪽으로 왜곡을 시켜서 하나의 특정한 노이즈에 종속적이게 되지 않도록 이제 방지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단히 말해서는 그냥 분포를 고르게 만들 수 있다가 이제 머신러닝에서 사용되는 부트스트랩의 의미였습니다. 근데 이 배깅이라는 방법이 분산을 줄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 분산을 줄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이제 해석을 해보려면 어떻게 줄이는지 생각을 해보려면 우리가 디시전 트리를 지난주에 배웠는데 그 디시전 트리의 성질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결정 트리들은 이제 데이터셋에 따라 모델이 되게 심하게 변화됐었잖아요. 그러니까 하이 베리언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데 배깅은 궁극적으로 평균을 취하는 방법이었잖아요. 아까 정의를 봤을 때 예를 들어보면 Z1부터 ZN까지가 이제 IID하게 뮤와 시그마 제곱을 따르고 있는데 이때 Z바의 분산을 생각을 해보면 N분의 시그마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n분의 시그마 제곱이라고 하는 그런 꼴을 생각을 해보면 물론 모든 데이터들이 등분산을 따르진 않겠지만 그냥 가장 간단한 상황을 가정을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모집단이 이제 많은 데이터셋에 대해서 여러 예측 모델을 만들고 그 예측 결과를 평균 내는 것이 예측력을 높이는 자연스러운 결론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앙상블을 짚어봐야 되는데 앙상블이라는 것은 여러 개의 결정 트리를 결합해서 더 좋은 성능을 갖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학습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수의 학습 알고리즘을 합쳐서 사용하는 방법이고 이 앙상블 방법론에는 대표적으로 배깅하고 부스팅이 있고 굳이 하나 더 껴서 말하면 스태킹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쨌든 이번에는 배깅하고 부스팅만 다루니까 두 개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배깅의 이제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되냐면 부트스트랩을 이용한다 했으니까 부트스트랩 통해서 비계의 트레이닝 셋을 만들고 비계에 그러면 해당되는 그 트리가 만들어지겠죠. 그런데 이때 트리는 프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지치기 하지 않는다는 건데 다시 이제 지난주로 돌아가서 다시 생각을 해보면 프룬이라는 건 지나치게 이제 트리를 그냥 냅두면 그냥 계속 세분화된다고 했었잖아요. 계속 방이 만들어진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지나치게 트리가 세분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즉 오버피팅을 막기 위해서 이제 계속 잘리는 거를 조금이라도 제한해서 트리를 만드는 게 프룬이었는데, 즉 이제 하부 트리를 이제 가지치기를 해서 일반화 성능을 높이는 게 프룬이었는데, 배깅에서는 트리를 프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프룬하지 않는다는 건 비교적으로 바이어스가 낮고 베리언스가 하이인 상태가 되도록 그냥 냅둔다는 거죠. 그리고 이 배깅이라는 것은 이미 로우 바이어스인 상태에서 하이 베리언스를 낮춰주는 것이 배깅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트리는 프룬하지 않고 continuous 데이터, 그러니까 이제 회귀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각 모델의 예측치의 평균값을 그리고 카테고리컬 데이터, 즉 분류 문제에서는 투표 방식으로 결과를 집계해서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가장 많이 나온 값이 최종 예측값으로 선정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결과를 이렇게 예측치 평균값과 이 모두 투표 방식으로 결과를 집계해서 최종 예측값으로 선정한다는 것에 약간 미리 약속한 사항이 두 개가 있는데 사실 둘 다 의미는 비슷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wisdom of crowds라는 건데 여러 명의 인디펜던트한 weak learner, 즉 이제 그렇게 좀 뭐라 해야 되지? 집단지성이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똑똑하지 않은 사람들, 그렇게 지식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집단의 지식이 아주 똑똑한 한 명의 개인의 지식보다 낮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인디펜던트라는 말을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 윅 러너 사이의 코릴레이션이 과연 존재하지 않을까요?
이거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weak learner라는 건 백잉에서 weak learner라는 건 그 트리들이었잖아요. 근데 그 트리들이 결국 부트스트랩된 데이터들에 따라서 계속 만들어지는 건데 부트스트랩된 데이터들이라는 건 어쨌든 그 데이터들이 모두 원래 데이터가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든 코릴레이션이 조금은 존재할 것 같다는 거죠. 근데 가정은 어쨌든 인디펜던트래요. 그래서 나중에 이 코릴레이션이 결국 존재하는데 이 코릴레이션을 조리는 방법론이 랜덤 포레스트 방법론이라는 것을 나중에 배우게 될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집단지성이라고 하는 이 wisdom of crowds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이 다수결의 원칙인데 배깅 이펙트는 이제 인디펜던트한 weak learners의 구성원의 여론 일치 등으로 표현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이 위에 이 클래시피케이션 프로블럼의 결과값이 최종 예측값이 이렇게 다수결의 원칙을 따라서 나오는 거죠. 이 그래프는 wisdom of crowds를 증명해주는 그래프인데 아무리 이제 어 사람이 아무리 이렇게 이제 맞출 거라고 기대되는 확률이 높아도 어쨌든 다 모여서 그러니까 집단이 개인보다 어쨌든 더 높은 정답률을 나타냈다는 거죠. 이제 랜덤 포레스트로 넘어갈 텐데 랜덤 포레스트도 베깅처럼 정의부터 짚고 넘어가면은 substantial modification of bagging that builds a large collection of decorrelated trees and average them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집중해야 될 키워드는 배깅의 수정된 버전이라는 거 그리고 decorrelated than trees고 똑같이 배깅처럼 average 평균 내준다는 거. 그래서 아까 여기서 위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decorrelated라고 굳이 언급을 해준다는 것은 트리들끼리 correlated가 돼 있을 것이라는 거죠. 제 생각에 그냥 부트스트랩의 숙명 같은데 데이터가 이제 당연히 같은 원래 데이터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이니까 correlated 된 정도가 만약에 높다면 백이드 트리가 유사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긴 게 좀 유사하겠죠? 얘네들은 사실 아예 아무 관련 없는 데이터들끼리긴 한데 조금 이런 식으로 다들 뭔가 생긴 게 좀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correlated 된 정도가 있는데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correlated 돼 있다면 이렇게 높은 상관성을 가진 트리들의 예측값의 평균값을 구하는 건 그렇지 않은 친구들의 예측값의 평균을 구하는 것보다 분산이 더 감소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상호 관계가 있으면 우리가 목표하고자 하는 거를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IID가 아닌 경우 이 평균한 것들의 분산을 구해보니까 이렇게 수식이 나왔어요. 이거를 증명하는 게 우리 숙제로 나갈 건데 이 분산에 이제 첫 번째 텀과 두 번째 텀을 이렇게 나눠서 보면은 두 번째 텀은 어차피 이 B가 무한대로 가까워지면 그러니까 엄청나게 부트스트랩 샘플의 개수를 많이 뽑으면은 사라지겠지만 어쨌든 이 앞에 있는 친구는 계속 남아 있거든요. 즉 이 코릴레이션이 존재하면 분산을 낮추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 수식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랜덤 포레스트는 이 코릴레이션을 줄여서 분산을 최소화하려는 것이 목표입니다. 랜덤 포레스트의 수도 코드를 보면은 이러한데, 음, 어, 비개의 부트스트랩 샘플들을 뽑고요, N에서부터. 그리고 이렇게 부트스트랩 된 데이터에서 트리를 만들어요. 여기까지는 백인과 굉장히 유사하죠. 근데 여기서 좀 다른 거는 M개를 이제 선택을 할 거예요. 이 말인 즉슨 이 P가 여기서 설명한 우리가 아는 그 변수들의 개수잖아요. 근데 무조건 P보다 작은 M개의 변수를 선택을 하고 이 M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이 가지치기 할 수 있는 가지가 나뉘는 그 부분을 M 중에 선택을 한 다음에 그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쪼개 나가는 게 랜덤 포레스트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나온 결과값들을 다 합쳐서 백인과 동일하게 만약에 regression problem이면은 예측값들의 평균으로 그리고 classification problem이면 다수결의 원칙으로 그렇게 투표 방식으로 뽑아서 하는 게 이제 랜덤 포레스트인데 여기서 핵심은 그러면 백인하고 다른 부분이 이 친구겠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거잖아요. 어쨌든 백인과 랜덤 포레스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어, 랜덤 포레스트가 이제 이 친구들의 디코릴레이티드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에서 백인과 랜덤 포레스트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는 건데 그러면 디코릴레이티드하게 만들어서 분산을 낮추는 거랑 M개를 랜덤으로 뽑아서 스플릿 하는 거랑 무슨 상관일까라는 게 좀 명확히 와닿았으면 좋겠어서 제가 이해한 말을 써봤는데 이 M개를 뽑지 않았을 경우에 P개의 이제 랜덤 베리어블스가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한 가지 예측 변수가 엄청나게 강력한 예측 변수인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가지치기를 할 때 굉장히 효과적으로 바로바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예측 변수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만 엄청 강력한 예측 변수이고 나머지가 그렇지 않으면 배깅을 통해서 만들어진 트리들은 부트스트랩 데이터가 이게 차이가 있겠죠? 그 차이가 있어도 그 변수가 무조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굉장히 강력한 예측 변수이니까. 그 말인즉슨 트리의 구조가 굉장히 유사하게 만들어질 거라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P계의 모든 예측 변수들을 사용하면은 트리의 구조가 필연적으로 유사할 수밖에 없으니까 스플릿을 할 때 이 P계 전체 변수를 고려하는 게 아니라 M계를 랜덤으로 뽑아서 이 강력한 변수 하나도 가끔은 이렇게 고려 대상 밖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아예 생각이 안 되게. 그래서 애초에 그 친구를 제외하기도 하고 포함이 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다양한 변수들에게 조금 더 기회를 많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 디코릴레이트 된 효과를 만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그레션은 이렇게 예측값들의 평균으로 그리고 클래시피케이션은 이렇게 메이저리티 보트라고 하는 아까 말했던 다수결의 원칙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 랜덤 포레스트를 이제 이밸류에이트를 해야 되잖아요. 결과 이제 얼마나 성능이 좋은지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등장하는 하나의 개념이 OOB라고 하는 out of bag 개념이에요. 사실 저는 이게 사실상 엔포드 크로스 밸리데이션 에러를 측정하는 것이랑 그렇게 차이가 크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동일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부트스트랩을 진행을 할 때 데이터의 3분의 2는 샘플링이 되지만 3분의 1 정도는 샘플링이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3분의 2 곱하기 B, 즉 그 부트스트랩 된 데이터셋의 개수인 B 모델은 트레인용이 될 거고 3분의 1 나머지는 이제 OOB examples라고 하는 이제 고려되지 않은 친구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랜덤 포레스트의 성능을 이밸류에이트를 할 때 이 트레인 됐을 때 사용되지 않은 아예 그 3분의 1들을 가지고 그걸로 모델을 돌려서 이 모델을 통해서 예측값을 구하고 평균을 내거나 혹은 뭐 다른 그 클래시피케이션 프로블럼을 풀어서 OOB 에러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전자들은 뽑혔으니까 트레인으로 사용을 하는 거고 후자는 뽑히지 않았으니까 테스트용으로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가 충분히 많고 이제 충분히 많은 비번의 부트스트랩을 한 경우 OOB가 이제 크로스 밸리데이션과 비슷한 성능을 내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는 이론적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랜덤 포레스트에서 중요한 이슈가 또 피처 임포턴스라는 건데 어, 이거는 실제로 공모전을 하실 때나 뭐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부분인 것 같아서 뺄 수가 없었는데요. 피처 임포턴스는 이제 개별 변수가 얼마나 유의한지를 말을 해주는 건데 이 랜덤 포레스트는
개별 변수가 통계적으로 얼마나 유의한지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아요. 그래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변수의 중요도를 결정을 하는데 회귀 문제의 경우 이제 각 부트스트랩 데이터 트리에 대해서 OOB 에러를 구해요. 이거를 RI라고 하고 이 위에서 방금 만든 그 부트스트랩 데이터 트리에서 특정 변수를 무작위로 뒤섞은 데이터 집합에 대해서 OOB 에러를 계산을 해요. 그게 DI인데 그러면 이 DI를 이제 EI-RI라고 하는 식에 집어넣고 그리고 이 친구들을 평균한 거랑 그 아래 분산으로 나눠서 피처 임포턴스라고 하는 BI를 만들어줍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만들다가 EI에 대한 설명을 빼놓은 것 같은데 실제 목요일 발표 날에는 보충을 해가지고 더 넣어가지고 발표를 할게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리그레션은 피처 임포턴스를 결정을 하고 클래시피케이션은 지니 인덱스 지난주에 배웠던 거 있잖아요. 그 불순율을 사용해서 피처 임포턴스를 측정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정민님께서 코드랑 조금 더 수식적인 부분들을 같이 설명을 해주시기로 했어요. 저는 우선 여기까지입니다. 조금 짧나요? 적당한 것 같습니다. 네, 준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민님도 들어볼까요? 네,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제가 지금 카톡방에 제가 노션으로 정리한 내용을 올려놨거든요. 이게 도서가 없이 정리되긴 했는데, 그래도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유하겠습니다. 네, 화면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우선 다건님이 정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이게 제가 어떻게 발표를 구성해야 될까 고민이 좀 많았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배깅이나 랜덤 포레스트를 근간으로 하는 이 앙상블이라는 개념이 베이즈 통계와 상당히 맞닿아 있는 개념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아직 저를 비롯해서 다른 분들이 이제 베이지 통계를 아직 수강하지 않으셨거나 이쪽에 이제 아직 접해보지 않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낯설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 컨텐츠의 깊이를 어느 정도로 해야 될까 그러면서 분량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좀 있었는데 일단 저는 깊이 들어가지는 못하더라도 컨텐츠의 양은 좀 늘려보자 해가지고 앙상블의 그 종류들을 앙상블을 좀 더 폭넓게 다뤄보고 수식 ESL에 등장하는 수식이나 코드들을 좀 더 보면서 이렇게 이해를 좀 돕게 하는 그런 발표로 진행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먼저 앙상블 관련해서 등장하는 게 이제 아까 Wisdom of the Crowd였죠. 그래서 어떤 그 탁월한 사람의 의견보다 다수의 사람의 의견을 모으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다. 이거였고 이게 실현된 것이 머신러닝 안에서 실현된 것이 이제 앙상블 러닝이었죠. 그래서 저희가 여태까지 뭐 SVM이나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나 다양한 클래시파이어들을 이제 배워봤었는데 이제 그런 단일 클래시파이어들보다 그런 것들을 한데 모아서 취합을 해가지고 냈을 때 훨씬 더 좋은 예측 성능을 보일 수 있다. 이걸 보인 게 바로 앙상블이었죠. 그래서
이 앙상블이라는 게 저희가 앞으로 보겠지만은 이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로 보팅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가 베깅, 뒤에 이어지는 게 이제 랜덤 포레스트겠죠. 그리고 세 번째가 부스팅. 지난주에 현주님이 정리해 주신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스태킹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주로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저는 이번에 이 컨텐츠의 양을 넓히고자 보팅과 요 베깅은 물론이고 이제 스태킹까지 시간이 되면 한번 같이 다뤄보는 거로 해볼까 합니다. 네, 그래서 먼저 이 보팅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앙상블의 개념을 가장 직관적으로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클래시파이어 방식이 될 텐데요. 어떤 이런 훈련 데이터가 있을 때 여기서 다양한 클래시파이어들에다가 이거를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런 다음에 각자 나오는 이런 예측값들이 있을 텐데 요 것들을 한데 모아서 투표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투표라는 것은 가장 많이 뽑힌, 가장 많이 선택된 클래스를 예측한다라고 하는 건데 쉽게 말하자면은 최빈 값에 해당하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예측값이 2가 나왔고 여기도 2가 나왔고 1이 나왔다면은 세 개 중에 가장 많이 나온 2가 이 해당 x값에 대한 예측값이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앙상블이라는 개념을 가장 쉽게 나타내주는 이런 방식이었고요. 이제 목요일에 자세하게 발표하겠지만 이 보팅에는 뭐 직접 투표와 간접 투표, 이렇게 하드 보팅과 소프트 보팅으로 이렇게 나뉜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목요일에 자세하게 더 풀어볼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계속 코딩들도 같이 보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도 여러 가지 클래시파이어들이 있는데 이 중에 지금 보팅 클래시파이어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나중에 요거를 한번 accuracy를 한번 산출해 볼 건데 어떻게 나올까요? 목요일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앙상블 요거는 좀 잠시 있다가 다시 보고요. 베깅은 아까 다건님이 정리해 주신 대로 부트스트랩 된 샘플을 가지고 이제 회귀 문제의 경우에는 평균을 내서 분류의 문제의 경우에는 최빈 값을 고르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베깅도 여기서 이제 표본을 추출할 때 요거를 부트스트랩처럼 복원 추출할 것이냐 아니면 나는 비복원 추출을 원한다 이렇게 될 때는 어떻게 나뉘냐 할 때는 이렇게 베깅과 페이스팅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베깅은 아까 살펴본 내용대로고요. 페이스팅은 이렇게 비복원 추출로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 샘플링을 하겠다라고 할 때 이렇게 진행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수식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기서 다건님이 더 설명해 주신 내용이고 분류의 경우에는 이렇게 클래시파이어 이 G-hat이라는 이 개념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른 또 하나가 지금 F-hat이라는 게 있는데 이 함수는 지시 함수입니다. 그래서 어떤 입력되는 X값이 있을 때 이 X가 어떤 클래스 K에 분류가 된다면 1로, 분류되지 않는다면은 0으로 이렇게 나타내주는 이런 지시함수인데 이걸 이제 클래스별로 이렇게 나타낸 값을 이제 벡터로 묶은 거가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각각의 클래스에 대해서 총 저희가 부트스트랩 해서
총 라지 비개의 트리들을 만들었었는데 그 전체 트리에서 임의의 클래스로 되는 트리의 비율을 나타낸 것들이 이 pK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요 벡터 이런 값들로 이루어진 벡터가 있으면 여기서 가장 최빈 값에 해당하는 요거를 바로 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해결하는 요 클래시파이어 G 해시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예정이고요. 뒤에 나오는 부분은 이제 배깅이 어떻게 분산을 줄이냐라는 내용인데 여기서 보면은 요 FS는 단일 트리 모델에서 나오는 예측값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 어그리게이션 펑션을 이용해서 다양한 트리들의 예측값들을 한데 모아서 나온 값을 더하고 빼준 결과 이렇게 찢어지고 결국 이런 식으로 분산을 줄여주는 효과를 낳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배깅도 역시 코딩과 함께 살펴볼 예정이고요. 네, 보시면은 이 디시전 트리 단일 모델과 이 배깅으로 한데 모은 이 모델들을 살펴보면은 네, 훨씬 더 이 오른쪽이 더 플렉서블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개별 트리들에서 나왔던 예측값들을 다 한데 모아서 평균을 했기 때문에 분산도 작아졌고 좀 더 부드럽게 나타나진 거죠. 그래서 네, 배깅에서 유의할 점이 이제 OOB 이밸류에이션이었고요. 이 부분은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이 부분 역시 코딩으로 한번 살펴볼 예정이고요. 아까 살펴보지 않은 게 있는데 네, 앙상블의 가정은 분류기가 독립적이고 오차에 상관관계가 없어야 성능을 높게 할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네, 다건님 정리해 주신 대로 상관관계가 없다고 할 수가 없겠죠. 실제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원래 심플 트리가 이런 데이터를 잘 분류하지 못할 경우에는 배깅 역시도 그렇게 뚜렷하게 예측을 향상시키는 그런 걸 보이지 못할 거고, 그리고 트리들이 하이 코릴레이트 돼 있으면은 이 다양한 프리딕션 모델들을 얻는 데 장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해결하는 것이 이제 랜덤 포레스트였고요. 네, 이 부분은 네, 아까 다건님이 말씀하신 대로 숙제로 내볼 예정이고요. 이거는 뭐 이제 저희가 수식을 이제 과정을 써놓고 뭐 빈칸을 채우는 식으로 이렇게 쉽게 하실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리그레이션 프로블럼에 대해서 이제 랜덤 포레스트 문제도 다음과 같이 이렇게 비계의 1부터 라지 비계까지의 그 트리들의 예측값들을 한데 모아서 평균 낸 것이 이제 예측값으로 랜덤 포레스트의 에스티메이트로 이제 나타내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네, 이제 이 랜덤 포레스트가 단일 트리 모델에 비해서 이 분산이나 혹은 바이어스에 대해서 어떤 효과를 내는가 이거를 ESL에서 이제 수식으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유의 깊게 봐야 될 게 요건데 로우 X라는 게 이제 총 라지 비계의 트리들이 있으면 그 중에서 임의 2개를 뽑았을 때
그 두 개 사이의 샘플링 코릴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변하는지 봐야 될 텐데, 예, 그 변수의 개수를 총 p개가 있다고 하면은 여기서 저희가 m개의 변수를 뽑아냈을 때 그 m이 감소함에 따라서 점점 이 코릴레이션이 감소하는 거를 볼 수 있었죠. 즉, 이 디코릴레이션이 이렇게 실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충분히 변수들 사이의 독립성을 미약하게나마 확보하면서 바이어스는 조금 포기하더라도 좀 더 분산의 크기를 줄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는 그림은 다니엘 트리 모델이랑 랜덤 포레스트의 모델을 비교하는 내용입니다. 보시면 수식은 목요일에 설명하겠고요. 이 트레인 데이터 Z가 있었을 때 여기서 Z 내의 분산이 이렇게 있는데 다니엘 트리 모델에서는 이 부분이 이제 M이 감소함에 따라서 오히려 이렇게 늘어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면은 다양한 그런 더 훌륭한 모델을 만들 수 없게 되겠죠. 이제 반대로 바이어스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 랜덤 포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배깅에서와 같이 바이어스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을 주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디까지나 베리언스를 감소하는 거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클래시컬한 이 트레이드오프를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랜덤 포레스트 역시 이렇게 코딩으로 확인해 보고요. 엑스트라 트리라는 모델도 있는데 이거는 좀 더 부트스트랩을 사용하지 않고 좀 더 극단적으로 이런 변수들을 파티션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간이 되면 더 다뤄보겠고요. 요거는 이제 랜덤 포레스트라고 마냥 다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모델들을 보고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통해서 어떤 게 더 나은지를 더 보면 좋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더 실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네, 변수 중요도를 봐야 될 텐데요. 이것도 이제 아까 다건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트리에서 스플릿을 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변수들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노이즈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너무 이제 변수들을 추출할 때 너무 그런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변수들만 뽑히면은 상관관계가 너무 높아질 거고 그리고 또 작은 변수들만 너무 뽑혀버리면은 또 이게 모델이 언더피팅 돼버릴 수 있는 문제들도 생길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이 피처 임포턴스를 파악을 해서 이 어떻게 변수를 뽑아낼지 이거를 잘 조절해야 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실제로 여기 아이리스 데이터를 보면요. 여기 지금 페이탈 랭스랑 페이탈 위드스가 지금 피처 임포턴스를 보니까 네 개 중에서 이렇게 0.4, 0.4 이렇게 중요한 비율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요거는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의 판단에 따라서 잘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엠리스트라는 데이터셋인데요. 손으로 쓴 이제 작은 숫자 이미지들을 갖다가 한 건데, 이 여기도 피처 임포턴스를 적용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가운데에 이렇게 적히는 숫자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중요도가 높아져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중요하지 않은 그 변두리 부분에는 이렇게 검은색으로 칠해지게 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스태킹인데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시간이 허락이 되면은 이제 하게 될 텐데, 저희가 아까
보팅과 배깅을 나눴던 게 이제 보팅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클래시파이어들을 사용해서 예측값을 내놓는 거였고, 배깅은 트레인 데이터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샘플들을 추출해내고 거기다가 동일한 클래시파이어를 각각 대입해서 예측값을 내놓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배깅은 트리 베이스드 앙상블이어서 가장 트리랑 적합하게 떨어지는 그런 거였고요. 그래서 이 스태킹도 이 보팅 쪽에 해당합니다. 스태킹 역시도 여러 개의 클래시파이어들을 적용을 하는 모델입니다. 앙상블입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보팅과 다른 점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림을 먼저 보시면요. 각각의 프리딕트된 이런 값들이 있을 건데 여기서 이제 알아서 블렌딩을 해가지고 내는 것입니다. 저희가 앞서서 보팅에서는 직접 이제 평균을 내거나 최빈값을 내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직접 값을 구했었는데 여기는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알아서 여기서 클래시파이어가 알아서 산출을 해내도록 맡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요. 더 자세한 알고리즘은 시간이 되면은 목요일에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서 이제 ESL에 보시면 그 8.9장이었나? 거기에 이제 작게나마 나온 내용인데 범핑이라는 기술도 있다고 합니다. 요거는 앙상블의 취지랑은 약간 좀 거리가 멀어 보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부트스트랩을 해서 여러 가지 클래시파이어를 만들어내는 것까지는 동일한데 이 중에서 가장 성능을 좋게 내는 가장 작은 예측 오차를 만들어내는 모델을 선택하는 식으로 단일 모델 하나를 선택하는 거여서 이거는 언급한다면 하겠지만은 예, 시간 시간이 많다면은 다루겠지만은 굳이 중요한 개념은 아닌 것 같아서 이거는 좀 더 고려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여기까지 해볼 예정입니다. 혹시 더 다루졌으면 하는 내용이 있거나 하면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너무 잘 들었고요. 그 처음에 좀 더 쉬운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에 ESL 보니까 확실히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서 되게 잘 짜여졌네요. 확실히 이 부스팅 이런 게 결국 어찌됐건 그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몬테카를로를 통해서 샘플링을 해서 더 잘 맞춰본다 이런 건데 결국에는 어, 어, 네, 효과가 좋고 사실 이렇게 무한히 만들어내는 것만 가능하다면은 정말 효과가 좋은 방법이니까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분석 대회나 공모전 이런 거에서도 꼭 빠지지 않고 쓰게 되는 거기도 하고 그래서 잘 들었습니다. 예. 그 아까 분량이나 이런 거는 저는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잘 들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일단 두 분 다 잘 들었고, 그 다건이 발표랑 정민님 발표랑 약간 겹치는 부분이 약간 있는 것 같은데, 정민님께서 좀 더 많은 부분 좀 설명해 주시려면 그냥 다건이가 설명한 거는 그냥 과감하게 패스해도 될 것 같긴 합니다. 제 생각은. 네, 좋을 것 같아요. 뒤에 스태킹도 재밌어 보이는데 아예 그 부분에 힘을 싣고 아예 빼시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 진짜. ESL 수식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해주신 것처럼. 네.
더 혹시 추가로 하고 싶으신, 말씀하시고 싶으신 분 있으신가요? 안 계시다면 오늘 발표해 주신 두 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고생 많